안녕하세요. 천국의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요? 휴대전화를 확인하셨나요? 날씨 앱을 여셨나요? 아니면 어제 못 본 드라마를 틀으셨나요?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눈을 떴을 때 자신의 몸에게 먼저 귀를 기울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아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김영희. 올해 67. 그녀는 평생 남들 걱정을 먼저 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편 밥상 먼저, 자식 학원비 먼저, 시어머니 약 먼저. 그러다 보니 자기 몸 하나 제대로 들여다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신호였어요. 그리고 영희 씨는 그 편지를 오랫동안 읽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신다면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혹시라도 어디선가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소중한 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1장. 봄날의 텃밭. 4월의 오전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아파트 단지 뒤편 주말 텃밭. 남편 이철수는 쪼그리고 앉아 고추 모종에 흙을 북돋고 있었다. 허리가 제법 굳었지만 손은 여전히 부지런했다. 오른쪽 일항에는 상추, 왼쪽에는 깻잎, 가운데엔 올해 새로 도전하는 토마토 모종이 가지런히 줄을 서 있었다. 여보, 거기 물 좀 더 줘. 철수가 뒤를 돌아보았다. 아내 김영희는 물뿌리개를 들고 서 있었다. 그런데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어딘가 어색했다. 뿌리개를 든 팔을 어깨 위로 올리다가 살짝 멈칫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어깨 또 아파? 아니야. 그냥 잠깐 결렸어. 영희는 태연하게 물을 뿌렸다. 물이 흙을 적시는 소리가 사각사각 났다. 철수는 말없이 모종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앉은 기분이었다. 사실 아내의 오른쪽 어깨가 불편한 것은 벌써 2달이 넘었다. 겨울에 이불을 갑자기 들어 올리다가 삐끗했다고 했는데 봄이 되어도 나아질 기색이 없었다. 밤에 잠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옷을 입고 벗을 때 가끔 찡그리는 표정도 보였다. 하지만 물어보면 항상 같은 대답이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영희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허리를 폈다. 그 순간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허리도 좀 뻐근하네. 병원 가자. 아이고, 봄 되면 다 그런 거라니까. 철수 씨는 왜 자꾸 호들갑이야? 호들갑이 아니야. 2달째잖아. 2달이 뭐 어때서? 나 평생 병원 달고 산 사람이야. 한 번도 큰 병 없이 살았는데 뭘. 철수는 그 말이 어딘가 틀렸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반박할 언어를 찾지 못했다. 영희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 자식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 앞에서도. 건강신호일 어깨 통증 50견은 이제 60견, 70견으로 불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깨가 아프면 50견이라고 단정 짓고 그냥 참아 넘기십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어깨 통증은 단순 50견 유착성 관절 낭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깨를 들어 올리기 어렵고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지며 잠에서 깨는 경우 회전근개 파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전근개는 어깨를 감싸는 4개의 힘줄 다발인데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마모됩니다. 방치하면 파열이 커지고 나중에는 간단한 수술도 어려워집니다. 또한 어깨 통증이 왼쪽 팔 안쪽을 따라 내려온다면 심장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심근경색의 초기 증상이 어깨 통증이나 팔 저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여성에게 특히 많습니다. 남성에게서 흔한 가슴을 쥐어짜는 전형적인 심장 증상이 여성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이 심장 질환을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달 이상 지속되는 어깨 통증은 반드시 정형외과 또는 내과 진료를 받으세요. 특히 밤에 더 아프거나 팔을 완전히 들어 올리기 힘들다면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영희는 흙 묻은 장갑을 벗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연한 파란색 손뭉치 같은 구름. 봄이 제법 깊어진 하늘이었다. 올해 토마토는 잘 될 것 같지? 그러게. 철수는 짧게 대답했다. 영희가 화제를 바꾼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은 그것을 굳이 되돌리고 싶지 않았다. 부부란 때로는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을 주고받는 법이었다. 2장. 순자의 잔소리. 같은 날 오후 동네 경로당 근처 벤치. 따뜻한 햇살이 등을 감싸는 시간. 새소리, 멀리서 아이들 뛰노는 소리. 야, 김영희. 최순자가 등 뒤에서 불렀다. 오랜 친구의 목소리는 언제나 크고 명랑했다. 영희가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어디 갔다 와? 경로당. 오늘 어르신들 점심 거들어드리고. 순자는 쿵 소리가 날 것처럼 거침없이 옆자리에 앉았다. 68인데 행동만큼은 쉰도 안 돼 보였다. 너 얼굴이 왜 그래? 어때서? 좀 창백하잖아. 피 없는 것처럼. 그냥 햇빛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야. 순자가 눈을 가늘게 떴다. 30년 친구 얼굴을 보는 눈이었다. 화장기 없는 뺨, 입술 색깔이 묘하게 연했다. 예전엔 혈색이 좋아서 동네에서 생기 있다는 말을 들었던 친구였는데. 영희야, 너 요즘 밥은 잘 먹어? 잘 먹지. 철수 씨 밥은 꼬박꼬박 차리는데. 내 밥 말고 내가 잘 먹냐고. 나도 먹지. 순자는 잠시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영희가 말을 빨리 끊었다. 무언가를 감추려는 것 같았다. 나 지난달에 건강검진 다녀왔어. 그래? 별일 없었어? 헤모글로빈이 좀 낮다더라. 빈혈 기운이 있다고. 근데 있잖아,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60대 이후에 빈혈이 생기면 그냥 철분 부족으로 넘기면 안 된다고. 특히 여자는. 영희가 슬쩍 고개를 돌렸다. 왜? 위장에서 출혈이 있거나 자궁이나 장 쪽에 문제가 있을 때도 빈혈이 온다고. 나이 들어서 갑자기 생긴 빈혈은 원인을 꼭 찾아봐야 한다고 하더라. 너 요즘 어지럽거나 그런 거 없어? 잠깐 침묵이 흘렀다. 가끔. 가끔이 언제야? 그냥 갑자기 일어설 때 핑 도는 걸.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잖아. 순자가 친구의 손을 꽉 쥐었다. 영희야. 나 우리 신랑 보내고 나서 제일 후회하는 게 뭔 줄 알아? 영희가 조용해졌다. 내가 그 사람 피곤하다는 말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 맨날 바쁜 사람이니까 당연히 피곤하겠지 했거든. 근데 그 피곤함이 사실은 몸에서 보내는 신호였던 거야. 그걸 진작 알았더라면. 순자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다. 너한테 이런 소리 하기 싫은데. 근데 너 요즘 보면 내가 그때 신랑 보기 전이랑 비슷하거든. 영희는 천천히 손을 뺐다. 대답이 없었다. 검진이라도 한번 받아봐. 종합검진 말고 그냥 동네 내과라도. 생각해 볼게.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야, 행동. 벤치 위로 본 바람이 한 차례 지나갔다. 두 여자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건강신호. 이 어지럼증과 빈혈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러운 것은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혈압이 빠르게 올라가지 못해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 줄어드는 현상인데 60대 이후에 매우 흔합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더 자주 생깁니다. 하지만 어지럼증의 원인이 항상 혈압 문제는 아닙니다. 빈혈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0대 이후에 발생한 빈혈은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폐경후 여성에게 빈혈이 생겼다면 다음을 의심해야 합니다. 첫째, 위십이지장 궤양이나 위암 초기에서 미세한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대장 용종이나 대장암이 출혈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셋째, 만성 염증 질환으로 인한 만성질환성 빈혈입니다. 빈혈의 흔한 증상은 이렇습니다. 얼굴이나 손발바닥이 창백해진다. 숨이 쉽게 찬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만성 피로감이 든다. 마이너스 손발이 자주 차갑다. 건강검진에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여성 기준 12GDL 이하라면
반드시 원인 검사를 받으세요. 빈혈 약철 분재를 먹기 전 왜 빈혈이 생겼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장. 딸의 전화. 저녁 8시. 조용한 아파트 거실. 텔레비전에서 드라마 소리가 흐르고 있다. 전화 벨소리. 영희가 화면을 봤다. 수진이었다. 수진아. 엄마 밥은 먹었어? 먹었지. 아빠는? 아빠도 먹었고. 오늘 텃밭 갔다 왔어. 토마토 모종 심었다. 그래? 엄마는 요즘 어때? 어깨는? 괜찮아. 지난번에 아팠다고 했잖아. 그때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어. 수지는 잠깐 말이 없었다.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 실제로 괜찮을 때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그 말이 거짓일 때가 더 많다는 것을 딸은 알고 있었다. 엄마 건강검진 오래 했어? 아직. 언제 할 거야? 바쁜 거 없어지면. 엄마가 뭐가 바빠? 짧은 날이 섰다. 영희도 느꼈고 수진도 느꼈다. 그냥 미루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 너도 바빠서 엄마한테 자주 못 오는 거잖아. 말이 나오자마자 영희도 후회했다. 오랜 버릇이었다. 수진과의 대화에서 종종 이런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딸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오는 것이었다.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엄마, 나 바빠서 못 가는 거 알잖아. 왜 그런 말 해? 알아. 미안. 건강검진 날짜 정해서 나한테 알려줘. 내가 예약해 줄게.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됐다고. 딸이 예약까지 해줘야 해? 그 정도는 나 혼자 할 수 있어. 수진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짧고 굵은 한숨. 영희는 그 한숨 속에 무게가 얼마나 들었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엄마, 그냥 빨리 가봐. 부탁이야. 응. 전화가 끊겼다. 영희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잠시 허공을 바라봤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 속 가족이 웃고 있었다. 뭔가가 가슴 한쪽에 걸려 있는 것 같았다. 딸과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다. 뭔가를 더 나누고 싶은데 말이 나오다가 어긋났다. 수진이 중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다. 영희는 그 시절 시어머니 병수발에 정신이 없었고 딸은 그 시간 동안 혼자 컸다. 수지는 그것을 직접 말한 적이 없었지만 어른이 된 후로는 엄마와의 대화에 항상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서 있었다. 그 벽을 허물고 싶은 마음이 영희에게도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몰랐다. 텔레비전 속 드라마 속 가족이 껴안는 장면에서 영희는 채널을 돌렸다. 철수가 마루 쪽에서 걸어왔다. 수진이? 응. 뭐래? 검진 받으래. 철수가 영희 옆에 앉으며 말했다. 나도 그 말 하려고 했는데. 당신도? 응. 근데 내가 또 괜찮다고 할 것 같아서. 영희가 피식 웃었다. 남편과는 이런 것이 좋았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를 너무 잘 알았다. 사람이 오래 살면 서로 닮아간다더니. 그게 꼭 좋은 건 아닌데. 아니, 좋은 거야. 당신이 나를 이렇게 잘 아는데. 철수가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다. 영희는 잡힌 손을 빼지 않았다. 잠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는 소리만 들린다. 건강신호 3얼굴색 변화와 피부신호 몸속 이야기를 얼굴이 먼저 말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얼굴이 칙칙해진 거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피부색의 변화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반영하는 창문입니다.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면 빈혈, 심장 문제,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의심합니다. 얼굴이나 눈 흰자가 노랗게 변했다면 간 기능 이상 황달을 의심합니다. 뺨이나 코 주위가 붉어지고 화끈거린다면 주사로 SACA 또는 고혈압, 폐경기 홍조 반응을 살펴봐야 합니다. 갑자기 김이나 검은 반점이 늘었다면 자외선 손상 외에도 내분비 이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 그 자체의 변화도 살펴야 합니다. 피부가 갑자기 가려울 때 당뇨, 신장 문제, 간 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발목이 자꾸 부을 때 신부전이나 신장 기능 이상의 초기 신호입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을 때 당뇨 합병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피부 변화는 뇌과적 질환의 조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라면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사장. 손녀 미나. 주말 오후. 수진이 딸 미나를 데리고 방문한 날. 현관문 열리는 소리. 할머니. 8살 미나가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뛰어들어왔다. 영희의 얼굴이 단번에 환해졌다. 아이고 우리 미나. 할머니 나 케이크 가져왔어. 엄마가 딸기 케이크 사줬어. 어이구 이쁜 것. 영희가 무릎을 구부려 손녀를 안으려는 순간 오른쪽 어깨에서 짧은 통증이 왔다.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미나가 먼저 달려와 안겼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수진이 뒤따라 들어오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엄마. 왔어. 피곤하겠다. 아니. 엄마 얼굴 보려고 왔지. 평소보다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영희도 조금 누그러졌다. 밥은 먹었어? 아직. 엄마 밥 먹으러 왔지. 아이고 진작 말하지. 냉장고에 갈비찜 해놨어. 달리 없어. 갈비찜이면 최고지. 주방 소리, 그릇 놓는 소리. 밥상에 앉아 4사람이 밥을 먹었다. 철수는 손녀 옆에 앉아 고기를 발라주었고 수지는 엄마 반찬을 챙겼고 영희는 모두의 밥 공기가 비워지는 것을 지켜봤다. 이런 시간이 영희에게는 제일 좋았다. 밥을 먹다가 미나가 갑자기 물었다. 할머니 손 왜 그래? 모두가 멈췄다. 왜? 미나가 할머니의 오른손 손가락 끝을 가리켰다. 여기 팔에. 영희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손가락 끝이 창백하다 못해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곧 색이 돌아왔다. 차가워서 그래. 오늘 날씨가 아직 쌀쌀하잖아. 수진이 눈살을 찌푸렸다. 엄마 손이 그렇게 되는 게 자주 있어? 추우면 좀 그러지. 다 그런 거 아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야.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레이노? 그게 뭐야? 프랑스 사람 이름이야? 영희가 웃었다. 수지는 웃지 않았다. 엄마. 나중에 얘기할게. 식사가 끝난 후 미나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주방에서 설거지 소리. 수진이 조용히 옆에 서서 물었다. 엄마 진짜로 손이 자주 파래져? 영희는 잠시 망설였다. 추울 때 가끔. 손발이 유독 차갑고 색이 변하는 게 레이노 증후군이야. 자가면 역질환 초기에도 나타날 수 있고 혈관이 좁아질 때도 그래. 나이 들면. 엄마. 나이 들면 다 그런다는 말 오늘 하루에 벌써 몇 번 했어.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무서워서 그래. 엄마가 아플까. 엄마가 그냥 넘기다가 늦어질까. 침묵. 엄마 나 어릴 때 엄마가 많이 바빴던 거 알아. 서운했던 것도 이제는 다 이해해. 근데 그때 엄마가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나도 엄마한테 해주고 싶어. 챙겨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제발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줘. 영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목이 조금 조여드는 것이 느껴졌다. 응. 알았어. 짧은 대답이었지만 이번에는 괜찮다는 말이 아니었다. 건강신호 손발이 차갑고 색이 변한다면 레이노 현상. 추위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흰색, 파란색, 붉은색 순으로 변하는 것을 레이노 현상이라고 합니다.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혈류가 차단되는 것인데 1차성 레이노는 단순 혈관 반응으로 큰 문제가 없지만 2차성 레이노는 아래 질환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루푸스 전신성 홍반성 낭창, 경피증 피부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동맥경화증. 60대 이후에 처음 나타난 레이노 현상은 2차성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원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손발이 항상 차가운 것은 다음을 의심합니다. 마이너스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호르몬이 줄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손발이 항상 차가워집니다. 함께 동반되는 증상으로는 피로, 변비, 체중 증가, 우울감 등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말초혈관 질환. 다리나 팔의 혈관이 좁아져 혈액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당뇨 합병증 말초 신경 손상으로 감각이 둔해지고 냉감이 올 수 있습니다. 손발이 유독 차갑고 색이 변한다면 혈액 검사 갑상선, 자가 항체와 혈관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세요. 5장. 새벽의 독배.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아파트. 영희만 눈이 떠 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멀리서 차 한 대 지나가는 소리. 요즘 들어 이런 날이 많아졌다. 새벽 2시나 3시 사이에 눈이 떠지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화장실이 마려워서 그 다음에는 그냥 이유 없이.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다. 천장을 보다가 옆으로 누웠다가 또 다시 돌아 눕다가. 그러다 보면 동이 터 있었다. 낮에는 졸렸다. 오후만 되면 소파에 앉아 깜빡하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서도 밤에는 또 잠을 못 잤다. 철수는 잘도 자고 있었다. 나이 들어서 코골이가 더 심해졌는데 영희는 그 소리도 지금은 오히려 위안이 되었다. 살아있다는 소리니까. 영희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커튼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다. 창문에 기대어 밖을 봤다. 아파트 단지 안이 고요했다. 가끔 경비원이 순찰을 도는 발소리만 들렸다. 이런 새벽 시간에는 생각이 많아졌다. 살면서 잘한 것보다 못한 것들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수진이 입시 준비를 혼자 하던 시절.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면서 딸의 졸업식에 가지 못했던 날. 철수가 사업에서 실패했을 때 위로 대신 잔소리를 했던 날들. 후회라는 것은 낮보다 새벽에 더 또렷했다. 그러다 문득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조금 전까지 누워 있었는데 손을 가슴에 댔다. 두근거림이 불규칙하게 느껴졌다. 설마. 영희는 잠시 가만히 서 있었다. 몇 초 후 두근거림이 잦아들었다. 그냥 놀랐나 보다. 생각이 많아서.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물 한 컵을 마신 뒤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좀처럼 잠은 오지 않았다. 새벽이 조금씩 밝아오는 소리. 건강신호 오수면 장애와 새벽 각성 그냥 나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60대 이후 수면이 나빠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흔하다는 것이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면 장애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호르몬 변화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줄면서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새벽에 깨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면 무호흡증 콧꼬리와 함께 호흡이 잠깐씩 멈추는 것입니다. 여성도 폐경 이후에는 수면 무호흡이 많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두통이 있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새벽 각성입니다. 새벽 24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경우 우울증을 감별해야 합니다. 심장 문제 야간에 심박수가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있으면 잠에서 깨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면 두근거림, 불면, 체중 감소가 동반됩니다. 또한 수면 중 두근거림은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쉬고 있는데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맥이 불규칙하게 느껴진다면 부정맥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심방세동은 60대 이후 여성에게 증가하는 부정맥으로 뇌졸중 위험을 5배 이상 높입니다. 2주 이상 이유 없이 새벽에 깬다면 수면 클리닉이나 내과 진료를 받아보세요. 쉬는 상태에서 두근거림, 불규칙한 맥박이 느껴지면 심전도 검사를 받으세요. 6장. 텃밭의 대화. 이틀 후. 텃밭. 아침 이슬이 아직 남아있는 시간. 철수가 먼저 나와 있었다. 상추에 벌레가 생겼는지 잎사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영희가 나왔다. 물뿌리개를 들고. 철수가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어제 새벽에 또 일어났지? 어떻게 알아? 냉장고 열리는 소리. 영희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얼마나 됐어? 요즘 잠을 못 자는 게. 한 달쯤. 한 달이나. 철수가 상추 잎을 들여다보던 손을 멈췄다. 이거 봐. 영희가 옆으로 갔다.
상추 안쪽에 벌레가 들어가 있잖아. 겉에서는 멀쩡한데. 영희가 잎사귀를 들어 안쪽을 봤다. 작은 벌레가 잎 속에 숨어 있었다. 이게 왜? 겉만 봐서는 모른다는 거야. 철수가 천천히 일어나 아내를 바라봤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영희는 철수의 눈을 마주쳤다. 50년 가까이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다. 젊었을 때는 날카롭게 빛났는데 지금은 그보다 깊어져 있었다. 그 눈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영희는 알았다. 걱정.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냥 순수한 걱정. 철수 씨. 응. 나 요즘 좀 이상한 것 같기는 해. 처음이었다. 영희가 먼저 그 말을 꺼낸 것이. 어깨만이 아니야. 밤에 가슴이 두근거릴 때도 있고, 손도 가끔 파리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좀 무겁고. 철수는 말없이 들었다. 근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니까. 알아. 당신은? 나는 당신이 아프면 싫어. 그거야. 너무 간단한 말이었다. 그런데 그 간단함이 영희의 목을 조였다. 병원 가자. 응. 두 사람이 텃밭에 나란히 서 있는 소리, 아침 새들이 울기 시작하는 소리. 건강신호 육아침 두통과 목 뻣뻣함, 혈압을 확인하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거나 뒷목이 뻣뻣한 것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된다면 고혈압을 의심해야 합니다. 고혈압의 별명은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혈압이 높아도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나서야 처음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혈압이 특히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수면 중에 낮아졌던 혈압이 아침에 깨어나면서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아침 혈압 급등 현상 모닝 서지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대에 뇌졸중과 심근경색 발생률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 증상이 반복된다면 혈압을 체크하세요. 아침 기상 시 후두부뒷머리 통증,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무겁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이명, 눈이 빨갛게 충혈된다. 코피가 자주 난다. 집에 혈압계를 구비하고 매일 아침 기상 후 510분 후에 측정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정상 혈압은 수축기 120mmHg 미만, 이완기 80mmHg 미만입니다. 13,080 이상이 반복되면 진료를 받으세요. 건강신호 7귀에서 소리가 난다면 이명의 의미. 이명 기울림은 외부 소리가 없는데도 귀 안에서 삐, 웅웅, 쉬 같은 소리가 들리는 증상입니다. 단순 노화로 생기기도 하지만 다음 원인을 감별해야 합니다. 혈압 문제 혈압이 높거나 낮을 때 이명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청신경 손상 소음성 난청, 노인성 난청과 동반됩니다. 빈혈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이명이 생깁니다. 갑상선 이상 호르몬 불균형이 이명을 유발합니다. 뇌 문제 드물지만 뇌종양이나 뇌혈관 기형이 이명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한쪽 귀에서만 이명이 들리거나 어지럼증이 동반된다면 이비인후과 또는 신경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명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으세요. 7장. 박 원장님의 진료실. 일주일 후. 동네 내과. 낡았지만 깨끗한 진료실. 혈압계 소리, 청진기 소리,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박형준 원장은 안경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영희에게로 눈을 돌렸다. 김영희 씨, 마지막으로 오신 게 3년 전이네요. 바쁘다 보니. 오늘 증상들 말씀해 주세요. 영희는 준비한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어깨가 2달째 아프고요. 새벽에 잠을 못 자고. 새벽에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고. 손가락이 추울 때 파리해지고. 어지럽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박 원장이 듣다가 잠깐 받아 적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다 같이 오신 건가요? 남편이랑요. 잘하셨어요. 제가 오늘 몇 가지 기본 검사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혈압 측정, 그리고 어깨는 정형외과에 초음파 의뢰를 드릴게요.
다 해야 해요. 다 하셔야 해요. 박 원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심전도를 찍고 혈압을 쟀다. 혈압이 14,890이었다. 박 원장이 화면을 보다가 말했다. 혈압이 좀 높네. 오늘 처음이라 긴장하셔서 높을 수도 있는데 집에서도 재셔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집에서 혈압계로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 동안 측정해 오세요. 그 수치를 보고 약이 필요한지 판단할게요. 심전도 결과를 본 박 원장이 잠깐 멈췄다. 영희 씨, 혹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맥이 불규칙하게 느껴진 적 정확히 언제였나요? 새벽에 깼을 때 한 번, 그리고 낮에도 가끔. 심전도에서 불규칙한 리듬이 조금 보입니다. 오늘 단편적으로 찍은 거라 단정할 수 없어요. 24시간 홀터 심전도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동안 심장 리듬을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심각한 건가요? 지금 단계에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없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야 맞아요. 이게 심방세동이라면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영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 혈액 결과는 사흘 후에 나오는데 제가 갑상선, 혈당, 콜레스테롤, 혈구 수치, 염증 수치를 다 볼게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철수가 고개를 내밀었다. 다 됐어요? 거의요. 박 원장이 철수를 보며 말했다. 보호자분이세요? 들어오세요. 철수가 들어와 영희 옆에 앉았다. 박 원장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김영희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큰일이 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증상들이 몇 달 동안 있었는데 오늘 처음 오신 거잖아요. 만약 심방세동이 맞다면 이게 길어질수록 뇌졸중 위험이 올라갑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영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결과 보러 오세요. 혈압도 재오시고. 건강신호 팔두근거림과 부정맥 심방세동을 아시나요? 심방세동 ATRIAL 피브릴레이션은 심장의 위쪽 방인. 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떨리는 상태입니다. 60대 이후 가장 흔한 부정맥으로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증상은 다양합니다. 두근거림, 맥이 불규칙하게 느껴지는 것, 이유 없이 숨이 찬 것, 피로감, 어지럼증 등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무증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심방세동이 위험한 이유는 뇌졸중 때문입니다. 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면 혈액이 고여서 혈전 피떡이 생깁니다. 이것이 뇌혈관으로 흘러 들어가면 뇌졸중이 됩니다.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위험은 일반인보다 5배 높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맥박을 재는 방법. 손목 안쪽 엄지손가락 아래 부분을 세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고 1분간 수를 셉니다. 정상은 분당 6만 100회이고 규칙적입니다. 불규칙하게 뛰거나 너무 빠르거나 느리다면 심전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맥박이 불규칙하게 느껴지면 즉시 심전도 검사를 받으세요. 심방세동 진단을 받으면 항응고제 혈액 희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건강신호 9 콜레스테롤과 당뇨 전 단계 60대 여성의 조용한 위협. 폐경 이후 여성에게 심혈관 질환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에스트로겐이 줄면서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감소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동맥경화가 심해지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당뇨 전 단계 공복혈당 10만 125mgdl는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 생활습관을 바꾸면 실제 당뇨로 진행하는 것을 50% 이상 막을 수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해야 할 것들. 정제된 탄수화물 흰쌀밥, 흰빵, 떡 줄이기. 하루 30분 이상 빠른 걷기. 식사 후 1015분 걷기 습관. 근육량 유지 스쿼트, 계단 오르기. 혈당과 콜레스테롤은 증상이 없어도 해마다 검사하세요. 당화혈색소 HbA1c 5.7% 이상이면 당뇨 전 단계입니다. 관리를 시작하세요. 8장. 결과를 기다리며. 사흘이 지났다. 집 안, 오후의 빛이 창을 통해 들어오는 시간.
영희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손녀 미나에게 줄 발 모양 수세미였다. 딸기 모양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복잡했다. 철수가 옆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다. 긴장돼? 아니, 얼굴이 긴장됐는데. 당신은 왜 자꾸 내 얼굴을 그렇게 읽어? 철수가 신문을 내려놓았다. 영희야. 응. 아까 수진이한테 연락 왔더라. 뭐래? 결과 나오면 자기한테도 알려달라고. 영희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 애가 그랬어? 응. 일 끝나고 올 수 있으면 같이 가고 싶다고. 영희는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았다. 오랫동안 딸이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이 없었다. 항상 영희가 먼저 전화했고 수지는 바쁘다며 짧게 끊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딸이 먼저 그것도 같이 가고 싶다고 했다. 오면 밥은 해줘야 하는데. 내가 할게. 당신이 뭘 해? 내가 하지. 아니, 내가 해. 당신은 그냥 쉬어. 영희가 피식 웃었다. 당신 음식 솜씨로. 나 이제 꽤 하잖아. 어제 된장찌개 맛있었잖아. 그건 내가 양념 다 해놓은 거지. 둘이 가볍게 웃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벼운 웃음이었다. 창밖에 우햇빛이 따사롭게 내려앉았다. 영희는 다시 뜨개질 바늘을 집어들었다. 손이 조금 떨렸다. 바늘 끝에서 실이 역겨가는 것을 보며 생각했다. 평생 가족이라는 천을 짜왔는데 그 안에 자신을 한 번도 제대로 넣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나 가족들의 실이 먼저였고 자신은 그 실을 잡아주는 역할이었다. 이제는 나도 좀 들어가도 되는 건가. 그 생각이 낯설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다. 건강신호 10손 떨림 파킨슨병과 본태성 진전. 손이 가끔 떨리는 것을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십니다. 그러나 떨림의 종류에 따라 원인이 다릅니다. 안정시 떨림 쉬고 있을 때 더 심하다 파킨슨병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주로 엄지와 검지가 약을 빻는 것처럼 마주치는 환약 굴리기 동작처럼 보입니다. 동작 시 떨림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더 심하다 본태성 진전 에센셜 트레머에서 흔합니다. 커피잔을 들거나 글씨를 쓸 때 더 심하게 떨립니다. 유전성이 있으며 약물로 조절 가능합니다.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은 떨림 외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쪽 팔을 걸을 때 덜 흔들게 된다. 글씨가 작아진다. 얼굴 표정이 줄어든다. 발을 질질 끌게 된다. 냄새를 잘 못 맡게 된다. 후각 감퇴는 초기 신호 중 하나. 변비가 심해진다. 수면 중 소리를 지르거나 발버둥치는 렘 수면 행동장애. 파킨슨병은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시작할수록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한쪽 손이 쉬고 있을 때 떨린다면 신경과 진료를 받으세요. 냄새를 예전보다 잘 못 맡고 걸음걸이가 달라졌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9장. 진단 결과. 다음 주. 박 원장의 진료실. 철수와 수진이 영희 옆에 앉아 있다. 박 원장이 화면을 보며 천천히 설명했다.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11.2예요. 여성 정상 범위보다 낮습니다. 빈혈입니다. 영희가 순자말이 떠올랐다. 원인은요? 페리틴 저장 철 수치가 낮아요. 철결핍성 빈혈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생겼는지를 확인해야 해서 위장 내시경을 권해드립니다. 드신 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검은 변을 보신 적 있으세요? 소화는 가끔 더부룩하긴 해요. 그럼 내시경은 꼭 하셔야 합니다. 수진이 조용히 받아 적고 있었다. 갑상선은 TSH 수치가 약간 높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살짝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직 약을 써야 할 정도는 아닌데 6개월마다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손발이 차갑고 피곤한 것이 이것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혈당은요? 공복혈당 108입니다. 정상 범위를 약간 벗어난 거예요. 당뇨 전 단계입니다. 지금 식생활과 운동 습관을 바꾸시면 당뇨로 가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LDL이 162로 좀 높습니다. 식이요법으로 먼저 시작해 보시고 3개월 후에 다시 재볼게요.
영희는 결과지를 손에 쥐고 있었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들이었다. 하나하나가 다 조심하세요라는 메시지였다. 그리고 홀터 심전도 결과입니다. 박 원장이 잠깐 숨을 들였다. 심방세동이 맞습니다.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다. 그게 위험한 건가요? 지금 당장 응급은 아닙니다. 하지만 치료가 필요해요. 항응고제를 처방해드리고 심장내과 협진을 보내드릴게요. 빨리 발견하셔서 다행입니다. 영희가 창문 밖을 봤다. 4월 하늘이 파랬다. 다행이다. 의사도 그 말을 했다. 다행이라고. 내가 조금만 더 늦었으면. 그 뒤의 문장은 완성하지 않았다. 완성할 필요도 없었다. 수진이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영희는 딸의 손을 바라봤다. 어릴 때 그렇게 작았던 손이 이제는 자기 손보다 커져 있었다. 괜찮아. 다 치료할 수 있다잖아. 영희는 말을 못했다. 눈이 뜨거워졌다. 이 애가 이렇게 컸구나. 내가 못 봐준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내 손을 잡아주는구나. 철수가 아내의 어깨를 조용히 감쌌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는 진료실에 잠시 아무 소리도 없었다. 건강신호 10일 소화불량과 위장신호 위내시경은 미루지 마세요.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한 것을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위가 약해진 것으로 넘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증상은 반드시 위내시경을 받아야 합니다. 명치상복부가 더부룩하거나 쓰린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된다. 식사 후 금방 배가 부른 느낌이 든다. 검은색 변을 봤다. 위장출혈의 신호. 빈혈이 생겼는데 원인을 모른다. 체중이 의도하지 않게 줄었다.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률이 세계에서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조기 위암의 5년 생존율은 95% 이상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으로 만 40세 이상은 2년마다 위내시경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내시경 미루고 계시다면 이번 달 안에 예약하세요.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소화불량은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건강신호 12 갑상선 기능 저하증 여성에게 훨씬 흔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여성이 남성보다 510배 더 많이 걸립니다. 60대 이후 여성에게는 더욱 흔합니다. 증상이 매우 다양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넘기기 쉽습니다. 대표 증상을 살펴봅니다. 만성 피로감 충분히 자도 피곤하다. 체중이 늘어난다. 식사량이 늘지 않았는데 살이 찐다. 추위를 심하게 탄다. 손발이 차고 실내에서도 춥다. 갑자기 변비가 심해진다. 피부가 건조해진다. 머리카락이 빠진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어렵다. 목 부위가 두껍게 느껴지거나 삼킬 때 이물감이 있다. 무기력하고 우울한 기분이 든다. 목소리가 쉰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혈액 검사 하나로 진단이 가능하고 약을 복용하면 대부분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치료가 매우 효과적인 질환입니다. 위 증상이 3개 이상 해당된다면 갑상선 검사 TSH, 유리 T사를 받아보세요. 10장. 변화 시작. 한 달 후.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 이른 아침. 새소리, 가벼운 발소리, 나뭇잎이 살랑이는 소리. 영희는 운동화를 신고 걷고 있었다. 옆에는 철수가 있었다. 빠른 걸음은 아니었다. 그래도 예전처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지는 않았다. 아침마다 30분, 식사 후 10분 걷기. 박 원장이 처방처럼 내린 것이었다. 어깨는 좀 어때? 많이 나아졌어. 물리치료도 가고 주사 맞고 나서 확실히 낫더라고. 정형외과 초음파 결과 회전근개에 부분 파열이 있었다. 큰 수술은 필요 없었고 체외 충격파 치료와 주사 치료로 관리하기로 했다. 처음부터 갔으면 더 빨리 나았을 텐데. 철수가 조용히 말했다. 그렇지. 근데 당신은 그런 말 안 하기로 했잖아. 맞다. 안 하기로 했지. 둘이 웃었다. 철수도 이 한 달 동안 건강검진을 받았다.
혈압이 약간 높았고 전립선 수치가 걸렸다. 비뇨기과 추가 검사를 예약했다. 우리 이제 병원 단골이 됐네. 그러게. 근데 뭔가 마음이 가벼워. 영희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5월의 하늘이 투명했다. 알고 나서 대처하는 게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 당연하지. 당연한 걸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나는. 그게 사람이잖아. 모든 일이 터져야 바뀌니까. 영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옆을 봤다. 70살 된 남자가 옆에서 걷고 있었다. 배가 나왔고 머리는 하얗고 걸음이 느렸다. 그러나 옆에 있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철수 씨. 응. 고마워. 뭐가? 그냥 옆에 있어줘서. 철수가 아내 손을 잡았다. 나도. 두 사람의 발소리가 함께 멀어지는 소리. 건강신호 13 관절통과 근육통 무조건 진통제는 위험합니다. 60대 이후에 무릎, 허리, 어깨, 손가락 마디가 쑤시고 아픈 것은 매우 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통소염제를 장기 복용하십니다. 하지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을 오래 먹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위장 출혈 위벽을 손상시켜 궤양과 출혈을 일으킵니다. 신장 기능 저하 고령자에서 심부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혈관 위험 증가 혈압을 올리고 심근경색 위험을 높입니다. 골다공증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은 골밀도를 낮춥니다. 관절통을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도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기 특히 무릎 연골에 좋지 않습니다. 일시간마다 일어나 5분 움직이세요. 체중 1kg 증가 시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34kg 증가합니다. 근육 부족 근육이 관절을 지지해줍니다. 근력 운동이 관절을 지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좋은 영양소는 이렇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고등어, 연어, 들기름 염증을 줄입니다. 비타민 D 칼슘 뼈와 연골을 지킵니다. 콜라겐 연골의 재료가 됩니다. 항산화 물질 색깔 채소, 베리류 관절 염증을 억제합니다. 진통제를 2주 이상 먹고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관절통에는 운동과 물리치료가 약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신호 14 골다공증 소리 없이 뼈가 비워집니다. 여성은 폐경 후 510년 동안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넘어지거나 가볍게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뼈가 부러집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고관절 엉덩이뼈 골절입니다. 60대 이후 고관절 골절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은 2030%에 이릅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칼슘 하루 1000에서 1200mg, 우유, 두부, 뼈째 먹는 생선,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 하루 1500에서 2000을 권고합니다. 하루 2030분 햇빛 노출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줄어들어 보충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 부하 운동 걷기, 계단 오르기, 근력 운동이 뼈를 강하게 합니다. 낙상 예방집 안미끄럼 방지 매트, 충분한 조명, 화장실 손잡이 설치를 권합니다. 만 54세 이상 여성은 국가에서 골밀도 검사를 지원합니다. 아직 안 받으셨다면 받아보세요. 골다공증 약 비스포스포네이트 등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하면 골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1장. 수진과 영희. 6월의 주말. 수진이 미나와 함께 내려왔다. 점심 후 거실. 미나는 철수 할아버지와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영희와 수진은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수박을 먹고 있었다. 엄마. 응. 나 어릴 때 기억나. 영희가 수박씨를 뱉으며 말했다. 어릴 때가 언제? 중학교 때. 엄마 할머니 간호하느라 바쁠 때. 영희가 잠시 조용해졌다. 기억나지? 그때 내가 많이 못 챙겨줬잖아. 그게 서운했어. 솔직히. 알아. 근데 이제는 이해해. 엄마도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당신도 딸이었고 당신도 며느리였고 당신도 엄마였고. 영희가 수박을 내려놓았다. 수진이 엄마 옆으로 조금 더 당겨 앉았다.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 들었을 때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 엄마가 사라지면 아직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은데 싶어서. 수진아, 나 사실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도 제대로 못했어. 힘든 상황에서도 밥은 항상 해줬잖아. 학원비도 어떻게든 마련해줬잖아. 고생했다는 말을 못한 것 같아서. 영희의 눈이 촉촉해졌다. 나도. 응? 나도 너한테 못한 말이 있어. 영희가 딸의 얼굴을 바라봤다. 미안해. 그때 더 함께 있어줬어야 했는데. 내가 혼자 크는 동안 내가 너무 딴 곳을 보고 있었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 이제 됐어. 됐다니. 과거는 과거야. 지금 이렇게 옆에 있으면 되잖아. 두 사람이 잠시 말이 없었다. 베란다 너머로 멀리 산이 보였다. 초록이 짙었다. 수진아. 응. 너 결혼할 때 내가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 수진이 웃음을 터뜨렸다. 갑자기 그 이야기는 왜? 그냥 생각나서. 그때 웨딩카 타고 가는 너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이제 내 딸이 아니라는 것 같아서. 엄마. 나 항상 엄마 딸이잖아. 그렇지. 알면서도 그랬어. 영희가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손녀 크는 것도 보고 너 행복한 것도 봐야지. 그러니까 병원 잘 다녀. 잘 다니지. 약은 꼬박꼬박 먹어. 당신 닮아서 잔소리네. 엄마. 알았어, 알았어. 잘 먹어. 미나의 목소리가 안에서 들렸다. 할머니. 퍼즐 다 됐어. 아이고 우리 미나. 영희가 벌떡 일어서다가 허리를 잡았다. 엄마 허리. 괜찮아. 요즘 운동하니까 훨씬 나아. 진짜야? 진짜야. 영희가 거실로 들어갔다. 미나가 할머니를 향해 달려왔다. 이번에는 어깨가 아프지 않았다. 건강신호 15 허리 통증 노화가 아닌 질환을 감별하세요. 허리 통증은 60대 이후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허리 통증이 단순 근육통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한다면 빠른 진료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생긴 심한 허리 통증 척추 골절 골다공 증성 압박 골절을 의심합니다.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 방사통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합니다. 걸을 때 다리가 저리고 쉬면 괜찮아진다 척추관 협착증의 전형적 증상입니다. 야간에 허리가 더 아프다 단순 근육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척추 종양, 감염을 감별해야 합니다. 소변이나 대변에 이상이 생기면서 허리가 아프다 즉각 응급실 방문이 필요합니다. 척추를 지키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걸을 때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배에 약간 힘을 줍니다. 앉을 때는 등받이에 기대고 무릎을 90도로 유지합니다. 소파 깊숙이 파묻히는 것이 척추에 가장 나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반드시 무릎을 구부리고 허리가 아닌 다리 힘을 씁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의심된다면 MRI 검사를 받으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 없이 치료 가능합니다. 건강신호 16 시력 변화 눈도 나이를 먹습니다. 60대 이후 눈 건강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은 이렇습니다. 황반변성 망막 중심부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처음에는 사물이 약간 휘어 보이거나 중심부가 흐려집니다.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녹내장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말기가 될 때까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이 안 됩니다. 정기검진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당뇨 망막병증 당뇨가 있다면 매년 안저 검사가 필수입니다. 백내장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입니다. 수술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다음 증상이 생기면 즉시 안과를 방문하세요. 사물이 휘어 보인다. 중심부가 어두워지거나 흐려진다. 빛 주변에 무지개 빛 달무리가 보인다. 갑자기 시야의 일부가 가려진다. 눈앞에 검은 점이나 실 같은 것이 많이 보인다. 비문증이 갑자기 많아짐. 60세 이상은
매년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12장. 순자에게 7월의 어느 날 오후 공원 벤치 두 친구가 나란히 앉아 있다. 너 진짜 많이 달라졌다. 순자가 영희를 보며 말했다. 어떻게? 표정. 뭔가 좀 더 편해진 것 같아. 영희가 웃었다. 그렇게 보여? 응. 예전에는 뭔가 억지로 괜찮은 척하는 느낌이었거든. 요즘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영희는 잠시 생각했다. 진짜 괜찮은 것인지 아직은 잘 몰랐다. 항응고제를 매일 먹고 있었고 2달에 한 번씩 심장내과에 다녔다. 갑상선 수치도 3개월마다 체크했다. 위내시경에서는 다행히 작은 용종이 하나 발견됐지만 양성이어서 제거하고 끝났다. 혈압도 약을 시작했다. 병원 가는 일이 두렵지 않게 됐다. 오히려 습관이 됐다. 순자야. 응. 지난번에 해준 말 기억해? 빈혈 이야기. 응. 그 말이 나한테 처음으로 한번 확인해보자는 마음을 심어준 것 같아. 고마워. 순자가 멋쩍은 듯 웃었다. 내가 뭘? 아니, 진심이야. 내가 그 말 안 했으면 나 아마 올해도 그냥 넘겼을 거야. 우리 신랑 덕이지 뭐. 순자가 잠시 먼 곳을 바라봤다. 그 사람이 일찍 갔기 때문에 내가 남들한테 이런 잔소리를 하게 됐으니까. 잔소리 아니야. 다 사랑이지. 순자가 영희의 어깨를 툭 쳤다. 야, 갑자기 왜 이리 감성이야. 나이 들면 그런 거야. 둘이 함께 웃었다. 공원에 오후 바람이 불었다. 나무들이 가볍게 흔들렸다. 건강신호 17구강 건강입속이 전신 건강의 거울입니다. 치아와 잇몸 건강은 단순히 치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잇몸 질환 치주염은 혈관을 통해 세균과 염증 물질을 전신으로 퍼뜨립니다. 치주염이 있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23배 높습니다. 당뇨를 악화시키고 치매 위험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60대 이후 구강관리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칫솔질은 하루 3번, 식후 3분 안에 3분 동안 합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반드시 사용합니다.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에 세균이 쌓입니다. 6개월마다 치과 정기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습니다. 다음 증상은 빨리 치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난다. 잇몸이 붓고 아프다. 치아가 흔들린다. 입에서 냄새가 난다. 씹을 때 통증이 있다. 또한 입이 너무 건조한 경우 당뇨, 쇼그렌 증후군 또는 항고혈압제 등 약물 부작용을 의심해야 합니다. 치과는 아플 때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방문하세요. 건강신호 18배뇨 변화 부끄러워서 참지 마세요. 화장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서 숨기시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배뇨 변화는 중요한 건강 신호입니다. 여성에서 흔한 문제들. 과민성 방광 갑자기 소변이 마렵고 참기 어렵고 자다가 2번 이상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방광 점막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복압성 요실금 기침, 재채기, 웃을 때 소변이 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외출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골반저 근육 운동 케겔 운동과 약물 치료로 크게 개선됩니다. 혈뇨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은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요로 감염, 신장 결석, 방광암, 신장암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한다면 빠른 진료가 필요합니다. 소변 볼 때 통증이나 자결감이 있다. 요로 감염. 소변 색깔이 붉거나 진한 갈색이다. 소변량이 갑자기 줄거나 안 나온다. 다리가 붓고 소변이 줄었다. 신장 문제. 배뇨 증상은 비뇨의학과나 산부인과에서 부끄럽지 않게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13장. 가을의 텃밭. 10월. 텃밭. 가을이 깊어진 아침. 낙엽소리, 선선한 바람소리. 영희와 철수가 텃밭을 정리하고 있었다. 여름 내내 자랐던 토마토는 이미 수확이 끝났다. 고추도 상추도 마무리됐다.
이제 남은 것은 가을 무화배추였다. 올해 농사 어땠어? 토마토가 제일 잘 됐지. 4박스나 됐잖아. 수진이네도 주고 순자도 주고 박 원장님한테도 드렸잖아. 박 원장님이 엄청 좋아하시던데. 의사한테 농사 지은 토마토 드리는 환자가 어딨어. 있지. 우리가. 영희가 웃으며 흙을 팠다. 가을 무가 탐스럽게 올라와 있었다. 윗부분이 땅 밖으로 나와 초록빛을 띠고 있었다. 이거 봐. 잘 됐다. 영희가 물을 뽑았다. 묵직했다. 이거로 깍두기 해야지. 깍두기? 수진이가 좋아하잖아. 이번에 내려오면 만들어줘야지. 철수가 아내를 봤다. 뭔가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도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말하는 방식이 달랐다. 이전에는 해줘야 하니까의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하고 싶어서의 느낌이었다. 영희야. 응. 올해 내가 건강검진 받고 치료 시작하고. 잘했어. 뭘? 아니, 진심으로. 잘했다고. 영희가 물을 들고 일어서다가 남편을 바라봤다. 내가 더 일찍 그랬어야 했는데. 그래도 했잖아. 그렇지. 영희는 뽑은 물을 바구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음 물을 찾아 흙을 팠다.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 줄 몰랐다. 어깨가 다 낫지는 않았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나았다. 혈압도 약을 먹고 나서 안정됐다. 심방세동은 심장내과 선생님이 약으로 조절되고 있다고 했다. 완치가 아니었다. 관리였다. 처음에는 그게 불안했다.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것이 두렵고 서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달리 생각하게 됐다.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아직 싸울 수 있다는 뜻이었다. 철수 씨. 응. 내년에는 딸기도 심어봐. 딸기? 미나가 딸기 좋아하잖아. 기르기가 쉽지 않은데. 해봐야 알지. 두 사람이 나란히 텃밭을 일구는 소리. 가을 바람이 지나간다. 건강신호 19 감정 변화와 우울증 마음도 몸입니다. 60대 이후 우울증은 매우 흔하지만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약한 것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 불균형으로 생기는 의학적 질환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의 특징을 알아봅니다. 젊은 층과 달리 슬프다기보다 무기력, 만성피로, 신체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체 질환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또한 치매 초기 증상과 겹치는 경우도 있어 구별이 필요합니다. 다음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진료를 받아보세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이유 없이 슬프거나 눈물이 난다. 수면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 식욕이 없거나 과식한다. 집중력이 크게 떨어졌다. 자신이 쓸모없다는 생각이 든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노년기 우울증의 원인에는 배우자나 친구의 죽음, 은퇴 후 역할 상실, 만성 통증, 운동 부족, 사회적 고립, 갑상선 이상, 특정 약물 등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치료 효과가 좋은 병입니다. 상담, 약물, 운동요법을 조합하면 대부분 호전됩니다. 마음이 아프면 참지 마세요. 마음의 병도 몸의 병처럼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건강신호 20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침해를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억이 가끔 깜빡해. 많은 분들이 이 말을 하십니다. 단순 건망증과 치매 초기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단순 건망증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기억난다. 힌트를 주면 기억한다. 치매 초기 신호 같은 이야기를 짧은 시간 안에 반복한다. 방금 한 행동을 기억 못한다. 힌트를 줘도 기억이 안 난다. 길을 잃는다. 물건을 이상한 곳에 둔다. 냉장고에 열쇠를 넣는 등. 치매를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는 생활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운동 유산소 운동이 뇌 혈류를 늘리고 해마기억 담당 부위를 보호합니다. 사회활동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지 기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친구, 가족과의 대화, 모임 참여가 중요합니다.
독서와 학습 뇌를 쓰는 활동이 신경 연결을 강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 알츠하이머 관련 단백질 아밀로이드이 청소됩니다. 식단 지중해식 식사 생선, 올리브 오일, 채소, 견과류가 인지 기능 보호에 좋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관리 이 세 가지가 뇌혈관을 손상시켜 혈관성 치매를 일으킵니다. 청력 관리 난청이 치매 위험 인자 중 하나입니다. 보청기 착용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만 60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무료 치매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마지막 장. 몸이 보낸 편지를 읽고 나서 12월의 저녁. 따뜻한 거실. 창밖에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다. 수진 가족이 와 있다. 미나는 잠들었다. 네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다. 저녁 식탁이 치워지고 나서 네 사람은 따뜻한 방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수진이 말했다. 엄마 오늘 얼굴 진짜 좋다. 그래? 응. 봄에 처음 병원 갈 때랑 완전 달라졌어. 영희가 창밖을 봤다. 눈발이 부드러웠다. 나도 느껴. 뭔가 몸이 가볍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들어. 잘 됐다. 철수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내년에는 딸기 심을 거야. 알아. 들었어. 맛있는 딸기 나오면 손녀한테 제일 먼저 줄 거야. 미나가 잠든 방 쪽을 보며 영희가 웃었다. 저 애 커서 나중에 할머니 기억 얼마나 할까. 많이 하겠지. 엄마가 옆에 있어줄 거잖아. 그러려면 오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약 잘 먹어야 해. 알아. 영희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뜨거운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올 한 해를 돌이켜봤다. 봄에 텃밭에서 모종을 심었다. 어깨가 아팠다. 순자의 잔소리를 들었다. 수진과 갈등했다가 화해했다. 병원에 가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기 몸을 들여다봤다. 두렵기도 했고 안도하기도 했다. 그리고 치료를 시작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드라마 같은 일은 없었다. 하지만 뭔가가 달라진 것은 분명했다. 예전에는 자신을 잘 알지 못했다. 아픈지 안 아픈지 힘든지 안 힘든지 어떤 사람인지. 평생 가족을 위해 움직였지만 정작 자신은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됐다. 자신이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지, 그 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엄마. 수진이 옆에서 불렀다. 응. 오래오래 있어줘. 영희는 딸의 손을 잡았다. 그러마.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괜찮다는 말과는 달리 진심이 담긴 약속이었다. 창밖에 눈이 쌓이는 소리. 안에서는 차가 식어가는 소리. 네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는 시간. 에필로그 몸이 보낸 편지. 잔잔한 음악이 흐른다. 우리 몸은 날마다 편지를 씁니다. 오늘 좀 힘들었어. 아까 뭔가 이상했어. 요즘 들어 잠이 안 와. 그 편지들이 우편함에 쌓이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바빠서 읽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두려워서 뜯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계속 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글씨로, 그 다음에는 조금 굵게, 그러다 어느 날 아주 크게. 그 편지를 일찍 읽을수록, 대화를 일찍 시작할수록, 답장을 일찍 보낼수록 더 많은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자신의 몸에게 한 번만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어디가 힘들다고 말하는지, 그리고 그 편지에 답장을 써보세요. 병원 예약이어도 좋고, 남편이나 아내, 자녀에게 사실 나 요즘 좀 그래라는 말 한마디도 좋습니다. 김영애 씨가 올해 봄에 텃밭에서 처음 그 말을 꺼냈을 때처럼 용기가 필요한 건 큰일이 아닙니다. 나 요즘 이상한 것 같아.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인생을 바꿉니다. 음악이 천천히 커진다. 오늘도 건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이 서서히 페이드 아웃. 생활 속 건강 수칙 10가지. 매일 아침 혈압을 재세요. 가정 혈압 측정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루 30분 걷기는 가장 완벽한 운동입니다. 흰쌀보다 잡곡, 흰빵보다 통밀 식후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하루 물 68잔 혈전 예방, 변비 예방, 신장 보호. 담배는 지금 당장 끊어야 합니다. 폐암, 심혈관 질환의 가장 강력한 원인. 술은 줄이거나 끊어야 합니다. 간 질환 외에도 암, 부정맥, 인지 기능 저하. 근력 운동을 주 23회 근육이 뼈를 지키고 혈당을 조절합니다.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 무증상 질환은 검진으로만 잡을 수 있습니다. 아프면 참지 말고 말하세요. 가족에게, 의사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외로움은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렇게 천국의 라디오 오늘의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사연과 건강 상식을 같이 곁들여 보았는데 어떠셨는지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우리 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계속 보내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편지를 읽어주세요. 이 라디오북 대본은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의학적 판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